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세계 최고의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운동에 합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오늘 투표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과 세계 경제와 정치 전망은 여러 갈래입니다. 물론 탈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LA타임스 등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모두에게 재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는 영국의 탈퇴를 지지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미국에 좋을 수도 나쁠 수 있습니다. 한국 총선 닷새 전에 한국에 도착한 북한 웨이트레스 이슈가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탈북 발표와 달리 민간 변호팀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관 교체 요청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스트레스를 잊게 하기 위한 썸머 캠프가 생깁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보조제 등에 돈을 쓰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월드클래스 라이어다. 이게 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한 공격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violent regime change in Syria has thrown the country into one of the bloodiest civil wars anyone has ever seen, while giving ISIS a launching pad for terrorism against the West. She helped force out a friendly regime in Egypt and replace it with the radical. 네, 결국은 지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등 여러 가지 아이시스라든가 시리아의 내전이라든가 시리아 내전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의 군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죠.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전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미국이 지금까지 잘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뭐 확실하게 좀 클리어하게 누구나 미국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고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문제를 일으킨 장 본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벵가지 폭격 사건 등등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연설을 했는데요. For the presidency has produced one deadly foreign policy disaster after another. 네,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정책이 굉장한 재난의 연속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비난 연설을 지난주 월요일이죠. 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올랜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여들에, 아흘에 미뤄져서 오늘 수요일에 하게 된 겁니다. 오늘 트럼프의 연설에서는 내가 미국에 지금 잘못된 것을 다 고친다. big, better, stronger 이런 단어를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도저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금 미국이 정치적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망가졌고 부정부패로 연결되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부정부패 잘못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파워 또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시스템을 정치, 경제적인 분야에서 다 고치지 못한다면서 분명하게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나의 이 캠페인 운동에 조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큰 그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힐러리 클린턴이요. 그런 선거 자금을 받는 그 사람들이 돈을 왜 주겠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준 것이고 블러드 머니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 묻은 돈이다.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간 그런 돈들은 하면서 대가성 돈이라는 것. 그런 대가성 돈을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정치인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아주 큰 도너들은 도네이션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처우를 해줘야지 될 직원들의 임금을 깎아가면서 그곳에 돈을 줬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로 인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월드 클래스 라이어다. 세계적인 수준의 거짓말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 ABC 방송의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는 앵커가 이제 전쟁터에 가서 본인이 더 굉장히 아주 위험을 겪었다는 것을 과장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앵커 자리를 물러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계열사인 MSNBC에서 대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동안 6개월 이상을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방송을 하지 못했었죠. 앵커 자리는 지금도 복귀하지 못하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런 어떤 대가를 받았는데 처벌을 받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월드 클래스 거짓말 수준이라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트 레이디였었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첼시와 같이 보스니아에 가면서 그때 저쪽에서 내가 공항에서 내리는데 저격수가 있었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디오 클립을 보면 저격수는커녕 활짝 웃으면서 또 딸과 함께 갔고 가장 안전한 지역에 가서 꽃다발도 그 지역의 어린이들로부터 받고 그러한 것들을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의 이 재능이 필요하다. 이 불공평한 불공정 같은 것을 모두 없앨 것이며 미국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미국을 다시 아주 그레이트한 컨트리로 만들게 될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힐러리 클린턴과는 달리 어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스페셜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의 어떤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요. 워싱턴을. 그런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개혁을 해버리겠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립박수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다지 아주 열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또 내부에서의 일부 사람들이 참석한 연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도 그다지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연설에도 역시 이번에는 해클러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뭔가를 차단하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선정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연설장으로 느껴졌습니다. Her campaign slogan is I'm with her. You know what my response is to that? I'm with you. The American people. 네,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슬로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I'm with her,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다시 하자면 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CNN 방송이 이제 자유당의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요. 이 두 사람을 프라임 타임이네요. 동부 시간으로 9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초대를 해서 전 뉴멕시코의 주지사죠. 게리 존슨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로 그가 택한 사람은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두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민주당에서도 버니 샌더스 시대는 끝난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플러스 이제 자유당 후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도요, 여러분들 자녀가 집을 떠나서 학교 다니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UC 얼바인에서는 지금부터 1년 동안 학교 내에 한 공화당 클럽이요, 보수적인 학생 공화당 클럽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영국 사람인데요, 젊은 사람이죠. 젊은이라고 저절로 이름이 이렇게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밀러 이안 노포울러스라는 이 저널리스트이면서 뭐 온라인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다가 뭐 큰 매체에 팔기도 하고 했었던 이 사람을 초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뭐 추가 그 경비에 관한 보험 워낙에 그 논쟁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다 그 취소를 하면서 학교에 뭐 룰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는 어떠한 그런 그 모임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보수 그 언론 내지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UC 얼바인의 이러한 처사가 너무 그 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대학가도 굉장히 지금 보수, 진보, 공화, 민주로 나뉘어져서 좀 시끄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활기 있게 뭔가를 토론한다고 할까요? 하는 분위기고 또 하나는 글쎄요. 이게 또 도널드 트럼프의 어떠한 그 기술적인 예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말씀드렸었던 예비 선거를 결국은 이기게 하는 데는 그의 힘도 있었겠죠. 트럼프를 트럼프처럼 살게 내버려둬라 했었던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요. Let Trump be Trump라고 얘기를 했었던 전 예비 선거 때에 선거 매니저를 해고했잖아요. 그 해고한 것이 결국은 딸 그 이방카의 힘이다. 이방카 트럼프의 역할이었다라는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방카 트럼프의 역할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가 살짝 빠지면서 원수 삼지 않으면서 하려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들도 하는데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뭐 사악하게 했던 선하게 했던 성공을 한 비즈니스맨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걸고 나오는 것이 기존 그 아주 썩은 정치판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주변에서는 딸 사위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사실이던 아니던 딸 그 이방카 트럼프가 그를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는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그 파워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가 이제 전 그 캠페인 매니저가 남편과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이 또 굉장한 지금 참모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주 사사건건 부딪히고 하니까 결국은 그 이제 그를 해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트럼프를 트럼프처럼 그대로 둬서는 본선에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게 딸이 그랬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그 해고하고 새로운 참모 시대로 가는 배를 갈아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딸의 아빠와 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협력이라고 할까요? 서로 존중하면서 어렸을 때는 지금 30대인데 이방카가 아빠가 나의 멘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딸이 성인이 돼서 아빠의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빠가 딸의 말을 굉장히 그 존중하면서 뭐 얼마 전에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트럼프가 얘기하더군요. 내 딸이 나의 비공식 캠페인 배우자다. 그 아내는 뭐 정치와는 별로 뭐 관심도 없어 보이고 식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비공식 캠페인 배우자이면서 나의 어드바이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새로운 관계인데 그런 것을 보면은 또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여자 저널리스트에게든 아니면 엔터테이너에게든 굉장히 그 여성 혐오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런 그 어떠한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그 마초적인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뭐 이중적인 그런 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있네요. 딸은 굉장히 상당히 그 딸은 그 존중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의 딸과 사위는 분명히 지금 그 어떤 그 정치성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와 장인을 이렇게 앞에 놓고 힘을 키워가고 있는 또 다른 정치 기반이 형성되는 것도 보여지는 그런 2016년 오늘의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블렉싯은 참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반이라고 하고, 한국은 한국 입장대로,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어느 정도 이끌어간다고도 할까요? 여론을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은 사실은 탈퇴를 해봐야지 알게 되는 것이겠죠. 탈퇴하지 않고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하지 않고 머물러도 이미 탈퇴하자 하지 말자가 반반 정도 막상막하기 때문에 탈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일어나도 앞으로 당분간 어떠한 어수선함이 있을 것은 분명하고, 탈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간에 영국의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기는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플러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정확한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늘 아침 조금 또 다른 말을 했네요. 팍스뉴스와 물론 기본은 똑같습니다. 영국이 떠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지 않고, 뭐 팍스뉴스의 진행자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데, 그러니까 답하는 것이 내가 곧 스코틀랜드에 가는데 거기에 우리 리조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리조트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나 오픈하기 때문에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팍스뉴스 진행자는 와우 이렇게 또 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또 하더군요. 그랬더니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꼭 들어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탈퇴해야지 된다고 믿지만 내가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아서 너무 그 문제가 복잡하고 메시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라. 이 정도 얘기 하는 것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거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스타디가 완성이 됐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그림을 갖고 있다던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과의 관계부터 말씀드리고 조금 다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은 탈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28개국이니까 28개국에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테러와의 전쟁 문제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일일이 28개국을 다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영국이 워낙에 윈스턴 처칠 이후에 미국과는 70년 이상 강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영국을 통해서 파워 있는 영국이 파워가 좀 덜한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설득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하면은 미국은 아주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국적인 이해에서는 유럽연합에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 문제 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들어갈 때도 역시 영국이 앞장서서 이제 유럽연합에 러시아를 제재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유럽연합에서 영국은 탈퇴해야지 된다고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이제 세계적인 힘의 균형에 있어서 많이 뭉쳐 있어서 힘이 하나로 되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그런
그런 것이고 미국과는 입장이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런던에서는 이제 영국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베네핏을 받았죠.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었을 때 함께 28개국이 일하면서 뭐 관세 같은 것들, 무역 같은 것들, 뭐 여러 혜택을 받아서 경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졌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EU의 유럽연합에 내야지 되는 부담감만 많고 이민도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되고 난민들도 받아들여야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왜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것은 없어 전에 받았던 것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EU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였으면 계속 마이너스 되면서 남아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유럽연합의 전신인 또 다른 이제 경제협력체에 가입을 해서 다시 이게 유럽연합으로 되고 지금까지는 좋았던 거죠. 그런데 무역이라든가 일자리 면에서도 여행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했고 대신에 이제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가니까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무역도 좀 투명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배우고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베네핏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그러면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힘들었었던 독일이 근면 그런 것 근면한 정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등에 의해서 철학이 바탕이 된 떠오르는 독일의 힘을 영원히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제 경제 기구라든가 전문가는 영국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함 같은 것이 생기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 가치가 내려갈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부는 사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미국의 대선 때문에도 세계 경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중국이 저렇게 힘들어지는데 영국까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은 세계는 더 흔들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떠나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났을 때 영국은 보다 전형적인 진보 경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미국의 진보와 영국의 진보는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의 진보와 미국의 진보가 다르듯이요. 나라마다. 그래서 영국의 진보하면 작은 정부 또 이제 규제도 조금 줄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렇게 할 때 영국이 오히려 이제 더 경제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가 영국은 떠나야지 된다. 인구 얼만큼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많은 5억 인구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영국이 무역도 해서 경제가 더 강해져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경제가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가서 강해졌을 경우는 미국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강하면 또 강해지는 만큼 유럽연합의 영국보다 뭐든지 약한 나라가 영국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처럼 영국과 미국은 어떠한 동맹 강화를 하면서 그쪽 다른 나라들의 영국의 지렛대를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출한 영국과 오히려 이제 나토의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는요. 그럼 커진다기보다 미국이 이제 나토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나토와 함께 있다 유럽연합에서 이제 유럽연합 자체는 미국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국이 그쪽에 가서 설득을 했어야지 됐는데 아예 그쪽에서 영국이 나와서 나토와 미국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미국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아주 보수적인 존 볼튼 부시 행정부 시절에 UN 대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국이 또 유럽연합에서 빠지고 나면은 유럽연합은 지금도 약한데 더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미국이 나토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사실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좌절해서 이태리 사람들도 지금 유럽연합에서 나오자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도 반 정도가 나오자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나빠지니까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영국과 나온다는 그런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잖아요. 그 합친 것이 원래는 사실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스가 너무 힘들었었을 때, 그랬을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단어 자체가요, 블랙시시, 글랙시시로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는 영국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테러리즘, 기후변화, 경제, 무역, 이런 것을 함께 해야지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이빗 카메룬 총리, 남아있자 하고, 같은 영국인데도 런던의 전 시장, 현 시장은 지금 최초로 무슬림이 됐잖아요. 전 시장인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떠나야지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 기능을 못하는 EU 시스템에 유럽연합 시스템에 계속 돈만 내고 우리가 같이 가라앉을 수는 없지 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빗 카메룬은 처음에 데이빗 카메룬이 이제 어떠한 공약을 한 것이잖아요. 국민투표에 하겠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EU에서 영국이 지금 분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분담금을 덜어주고 28개국이 함께 정치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외교적인 작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총리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외교를 잘해서 더 다른 27개 국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나라는 점잖하기는 한데 외교력이 약해서 좀 못 가져가는 나라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 카메룬이 유럽연합에 영국이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할 줄은 몰랐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유럽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28개국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하면은 잉글랜드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잉글랜드잖아요. 잉글랜드가 있지만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노던 아일랜드 또 웨일즈 이런 4개 구역이 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번에 다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영국 연방에 오스트리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자마이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영국 국적을 갖고 영국 바깥에서 산지 15년 미만이 된 그런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리쉬 아메리칸도 이번에 자신들의 이슈인 거예요.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1973년도에 그때는 이제 유로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라고 해서 EEC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EU로 되는 거죠. 1993년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어쨌든 떠나서 컨트롤을 직접 하겠다는 거죠. 돈에 대한 컨트롤도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3개 국가와 함께 그 나라의 화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컨트롤권이 결국은 개인에게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권리 그게 자유이기도 하고 국가로 보면은 국가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권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떠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떠나면은 경제적인 역할이 당분간 나빠지겠죠. 그래서 6%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이 돼서 영국이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한 40%대 40% 정도 떠나야지 된다, 떠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은 스테이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고 가라고 하고,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남아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다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빠질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WTO 세계 무역기구의 헤드도 떠나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OECD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고 나면은 경기 불황이 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제 그 텔레그래프가 지적을 한 것처럼 같이 그 가라앉는 배에 있느니 우리는 지금 괜찮으니까 파운드도 쓰고 있고 당분간 조금 과도기가 있다 하더라도 세계 60억 인구를 향해서 뭐 무역을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뭐 여론들도 영국에서는 있습니다.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영국 시간으로 새벽 7시, 아침 7시부터 투표가 하니까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어린이 캠프는 썸머 캠프는 들어봤어도 성인 썸머 캠프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잠시 뒤에 함께 어떤 얘기인지 좀 느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새로 하고 있는데 딱 스탑이 돼버렸네요. 제가 대신하죠, 뭐.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단. 네, 아마 적응하는데 기간이 걸리는가 보네요. 지금 딱 스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괜찮을 겁니다. 다음 그 광고만 나오면 되죠. 왜냐면은 그 광고주분들이 요즘같이 경기가 힘든 때 돈 내고 저희에게 광고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다음 광고는 무리 없이 나가면 되는 거죠. 따다다다다는 8초밖에 안 되니까요. 일단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시애틀에 있는 썸머 캠프인데 캠프 이름이 뭔가요? 캠프라라는 캠프인데 포틀랜드에 있는 캠프네요. 시애틀이 아니라 시애틀의 그 테크놀로지 회사에 다니는 세일즈맨이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건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게 해야지 되고 물건을 설명을 해야지 되고 해서 나 정말 다시 그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나흘 동안 그 힘든 그 물건을 파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캠플라라는 곳에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면은 평소에는 뭐 전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소음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그런 게 없고 나흘 내내 이 사람이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카약도 탈 수 있고 하이킹 날마다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나흘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숲속에서 낮잠만 잘 수도 있고 갓난아기처럼 계속 먹고 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흘 $450랍니다. 이제 시애틀에 생긴 그런 그 캠프인데요. 이 캠프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완전히 금지시켜서 뭐 전화기, 뭐 페이스북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어디 가면 먹을 거 나오면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어쩌다가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뭐 먹을 거 식당 갈 때마다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스냅챗하고 이런 거 다 금지. 셀피도 찍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화기는 압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흘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고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 뭐 보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대화가 깊은 대화가 이런 것이었지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흘 동안 오늘 이 내용을 시애틀의 그 킹TV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나흘 동안 이렇게 즐기고 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 나흘이 있었으므로 행복하였나니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전에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 광고 가운데서도 이제 보니까는 뭐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요 전통적인 그런 건강 케어하는데 3,290억 달러를 쓰는데 1년에 그런데 전통적인 건강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한테 가고 또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대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쓰는 돈이 302억 달러니까 한 10분의 1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국 건강통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오늘 아침 USA Today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완적인 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4살 이상일 경우 이렇게 건강 보조제를 먹는다든가 뭔가 다른 건강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마사지도 받고 체조도 하고
또 뭐죠? 동정요법도 있고 에너지를 좀 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광고에도 나왔던 것처럼 활쌍균 같은 것이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먹고 피쉬 오일도 먹는 미국 사람들 많고요. 또 소화 효소제를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그 처방약과 자연적인 이런 그 건강 보조제를 하는 것을 하면은 모든 약을 사용한 것의 24% 정도는 건강 보조제, 천연적인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아서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FDA가 승인은 안 하잖아요. 건강 보조제는 책임은 뭐 레이블에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은 다 회사의 책임이고 특히 이제 인기 있는 것이 이거는 한 1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늘로 만든 건강 보조제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평균 의사들이 하루에 40명을 보는데 이제 주치의 같은 경우죠. 그러면 평균 7분을 환자를 보고 환자의 일반적인 것을 다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들도 이렇게 그 건강 보조제에 관한 트레이닝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게 USA Today의 보도였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광고가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스튜디오에 혼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잠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그 테크니션 와서 좀 봐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광고가 지금 멈춰져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혼자 방송하는 사람의 비애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다 또 그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는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최신식 기계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어제 한국에서 있었던 재판인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어요. 지금 변호인 팀이 새로운 그 판사 교체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총선이 치러지기 닷새 전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 그 웨이트리스다 하면서 중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12명이 한국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외부인 그 면회도 아니고 접견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혀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북한에서는 그들이 그 탈북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정원에서 납치한 것이다. 그 매니저를 어떻게 잘 해서 그 매니저와의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웨이트리스들의 부모님을 등장시키고 이들은 납치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직접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되겠다 하고 접견 신청을 했는데 접견 신청이 안 됐고 이것은 그 탈북자를 구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권 변호사들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 등등에 있으면 탈북자를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분리 살게 할 수 있는 구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렇게 자꾸만 해외 언론 다른 나라 언론까지 이게 나와서 뭔가 한국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국가정보원이 지금 이 변호인 팀은 위임장을 북한에서부터 중국 대학 교수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위임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하는데 국가정보원은 그러면 북한에 이용당하는 거다. 선전도구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해야지 된다. 이거 정말 조작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 변호사 협회는 판사 교체를 요구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오늘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 진통제를 그냥 하죠.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컴퓨터가 추워서 딱 얼어버렸다니 이것 또한 또 즐거운 경험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도 있고 내일은 저와 컴퓨터와 더 친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